이번 시간은 교류 이론에 이어서 교류 회로 또 교류 전력 이렇게 순서대로 이어가겠습니다. 우선 교류 회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교류 회로라고 하는 것이 교류 전원이 가해졌을 때 부하가 어떤 것이 연결되느냐 이제 하는 거를 가지고 그 회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보면 그 부하에는 R, L, C 세 가지의 그 부하가 있어요. 크게 R과 L과 C. R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저항이고, L은 인덕턴스라고 하는 부하고, C는 캐패시턴스라고 하는 부하입니다. 그러니까 콘덴서라고 얘기하는 것들. 그래서 R이 이렇게 심벌이 되고, L은 이렇게 심벌이 되고, C는 이렇게 심벌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RLC에다가 교류 전원을 이렇게 인가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요 인가를 했을 때 이 교류 전원에 인가되는 전압과 여기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 관계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류 회로 이론이다 그러면은 일단 RLC 회로의 전압 전류 관계를 알아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전압을 다 똑같은 전압을 인가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V는 equal Vm sin 오메가 t, 여기에 오메가는 각속도고 Vm은 최대 값이고 모양은 사인의 모양을 한, 그러니까 주파수가 여기서 결정이 되고 최대값이 결정이 되고 모양이 결정이 돼요. 똑같은 전압을 여기다가 다 똑같이 인가를 했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도 V 맥시멈의 사인 오메가 t의 전압을 인가했다. 모양을 보면 이제 이 모양이 중요한데 여기도 이렇게 돼서 이제 모양이 중요한데 이 전압이 똑같이 저항 회로에도 가해지고 인덕턴스 회로에도 가해지고 콘덴서 캐피시턴스 회로에도 가해지면 여기에서 이게 다 전압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 전압입니다. 이렇게 전압이면 전압을 똑같이 RLC에다 가해지면 전류가 어떻게 되겠느냐, 여기에서 전류가 결과만 얘기를 하면 저항은 전압과 동시에 시작했다가 동시에 끝나는 이런 모양으로 가져요. 물론 이제 크기는 전류 몇 암페아 이렇게 크기는 달라질 수 있는 거고 주파수도 같고, 얘는 L인 경우에는 전압이 가해지면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늦게 나타나는 전류가 흘러요. 이걸 이제 지상 전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표시하기 쉽게 IL, 얘는 IR 이렇게 표시하죠. 요거는 캐패시턴스는 전압보다 90도 앞서서 이렇게 전류가 만들어져요. 요건 이제 IC라고 이렇게 표시하죠. 중요한 거는 교류 회로 이론에서 RLC 부하에서 전압하고 전류가 이렇게 달라진다. 그래서 요거를 표시를 할 때는 저항 회로에서는 똑같이 Im sin 오메가 t로 순식간 표시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플러스 0도 이렇게 각도 위상을 표시할 수 있어요. 이 0도는 0에서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얘는 I는 equal Im sin 오메가 t 마이너스 90도예요. 왜 마이너스 90도냐면 시간적으로 전압이 먼저 나오고 조금 기다렸다가 전류가 나온다 해서 마이너스 90도로 표시합니다. 캐패시턴스 같은 경우에는 I는 equal Im sin 오메가 t, 전압보다 시간적으로 앞에서 나오기 때문에 플러스 90도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압 전류의 관계가 만들어진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항인 경우에는 에너지를 소비하는 역할을 한다 그랬고, 인덕턴스인 경우는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방출하는 역할, 캐패시턴스도 에너지를 저장했다 방출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를
발산하고 소비하는 거는 R에서만 하는 거고 L과 C에서는 이상적인 L과 C에서는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저장했다 방출하는 역할만 한다. 그래서 얘가 소비하는 에너지는 얼만큼이냐 하면 I제곱 R만큼 에너지를 소비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와트죠. 몇 와트. 얘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를 저장했다 방출하는데 그 저장하는 에너지가 2분의 1 Li의 제곱만큼. 얘는 에너지를 저장하는데 2분의 1 CV 제곱만큼의 에너지를 저장했다 방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저장하는 거는 전부 다 이제 줄이죠. 줄의 에너지를 저장하고 얘는 I제곱 R 와트만큼의 에너지를 소비하게 된다. 그 내용이 이제 여러분들 그 교재에 있는데 이 내용이 교류회로 이론에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전압전류의 파형 위상관계 여기에 요 차이 나는 요거를 이제 위상이라고 하는데 요 위상관계를 잘 봐두시고 수식이 왜 마이너스인지 왜 플러스인지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 회로가 이제 저렇게 RLC 단독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RL이 이제 연결돼서 사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 R과 L이 연결되는 경우가 있고 R과 C가 연결되는 경우가 있고 RLC가 연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선 RL은 R과 L과 연결된 이런 회로로 그려질 수 있고 RC는 R과 C가 연결된 회로로 그려질 수 있고 RLC는 R과 L과 C가 연결된 회로로 그려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R만 있을 경우에는 전압전류가 동위상에 써요. 같은 위상으로 같이 시작했다 같이 끝나는데 L일 경우에는 90도 늦고 C일 경우에는 90도 빠르고 전류가 전압보다. 그런데 이렇게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같이 있을 경우는 전압이 이렇게 있으면 R만 있을 경우는 여기서 시작할 때고 전류가 L만 있을 경우는 90도 여기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만나는 거죠. 이 사이에서 전류가 어딘가에서 시작이 되는 전류 파형이 만들어지는 거죠. C 같은 경우는 전압 파형이 이렇게 있으면 C만 있을 경우에는 90도 앞에서 시작이 됐고 R만 있을 경우에는 여기서 시작됐고 그러니까 RC가 연결되어 있을 때는 요 사이에 어딘가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RLC는 앞에서하고 똑같죠. 앞에서하고 똑같이 전압이 있을 때 L은 이쪽으로 가려고 하고 C는 이쪽으로 가려고 하고 R은 여기서 시작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L이나 C 값이 어느 쪽이 크냐에 따라서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두 개가 똑같으면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 돼서 여기서 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어디서 전류 파형이 시작되는가를 따져보는 겁니다. 그게 RLC 직렬 회로의 회로 해석에 대한 얘기인데 우선 첫 번째로 요점 정리만 하면 얘는 XL로 표시할 수 있고 얘는 R의 XC, R의 XL, XC로 요거를 리액턴스라고 해요. 여기서 XL은 2파이 오메가 F 오메가 L 2파이 FL입니다. 오메가 L이야. 2파이 FL. 그래서 여기 2파이 F가 오메가거든요. 그래서 오메가 L 이렇게 쓰기도 하고 여기서 XC는 2파이 FC분의 1 이렇게 표시를 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거를 계산을 할 때는
계산을 할 때는 우선 중요한 게 여기 각도를 어떻게 할 거냐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요게 복소 평면상에다 그림을 그리면 이쪽이 XL, 이쪽이 R, 실수축, 여기가 허수축이고 여기가 실수축이에요. 얘도 허수축에 실수축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하게 되는데, 아래쪽으로는 XC가 표시가 되고 실수축에는 R이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R 값이 얼마가 나오면 R 값이 여기, L 값이 얼마가 나오면 L 값이 얼마, 이게 다 단위가 오음입니다. 여기는 단위가 다 오음이에요. 원래 L은 헨리, C는 페러드, R은 오음의 단위인데 이렇게 되면 다 이게 오음이 돼요. 여기도 다 오음이고. 그래서 요거를 두 개를 이렇게 더하면 요게 되는데, 요게 요 두 저항 성분의 합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임피던스 Z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합치면 임피던스 Z 몇 오hm, 얘도 요거 두 개를 합치면 임피던스 Z 몇 오hm, 얘도 요거 다 합치면 임피던스 Z 몇 오음으로 이제 이거를 임피던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피던스 그러면 전체 회로의 저항 성분을 의미하는 건데, 그럴 때 요 각도 세타, 요 각도 세타를 구하는 것이 결국은 여기서 어디서 시작되는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그 각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타는, 여기서 세타는 둘 다 똑같이 세타는 탄젠트의 마이너스 1승 아크탄젠트 R분의 XL, 얘는 세타는 아크탄젠트의 이것도 R분의 X 똑같이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구해서 요 값을 가지고 여기서 어디서 시작되는구나, 이거를 표기법을 계산할 때 얘 원래 I는 이퀄 R분의 V죠. 그러니까 임피던스 분의 V인데 전압은 0도에서 시작하고 각도는 세타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얘가 R분의 V 해서 전류값이 나오고 0 마이너스 세타에서 요 각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각도를 구할 수 있다. 여기서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5고 여기가 2다 이렇게 되면 요거를 구할 때 R쪽으로 10이 가고 이쪽으로 5가 가고 이쪽으로 2가 갔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5 가고 2 밑으로 내려오고 올라가고 했으니까 실질적으로는 5-3 해서 이쪽으로 5-2에서 여기로 3 가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10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요 각도를 구하는 거예요. 요 각도가 임피던스의 각도죠. 아크탄젠트 10분의 예를 들어서 탄젠트가 요것분의 요거니까 10분의 3 이렇게 나오면 이걸 이제 계산기로 두드리면 몇 도 각도가 나오겠죠. 이 각도가 전압 V의 0도, Z의 예를 들어서 그냥 7도 이렇게 하죠. 그냥 10도 하죠. 그러면 10도로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10도 이렇게 되면 이 전류가 R분의 V 해서 여기 몇 암페어 전류가 나오고 각도가 마이너스 10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마이너스 10도가 원래 전압이 여기서 시작이 됐고 마이너스 10도만큼 이렇게 늦게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RLC 회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전압과 전류의 관계가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그 시작점, 요거를 이제 위상이라고 하는데, 요 위상을 구하는 공식이 탄젠트의 마이너스 1승 R분의 X라는 거. 그래서 요 X의 크기, 각도를 구할 때 허수축과
실수축의 이 복소 평면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구할 수 있다. R값 실수축, 나머지 XL, XC, XL은 플러스 쪽, XC는 마이너스 쪽. 이렇게 표기를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요 각도, 요게 이제 사인, 코사인, 탄젠트니까 우리는 탄젠트를 이용해서 요것분의 요거,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0이었으니까 탄젠트의 10, 탄젠트 세타가 10분의 3이니까 세타는 탄젠트의 마이너스 1에 10분의 3 하면 각도를 구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각도를 구해주고 이 전류의 크기는 R분의 V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요걸 이제 직렬 연결로 연결되어 있는 거고, 여러분들 교재에 직렬 연결도 있고, 요게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면 이게 이제 병렬이죠. RLC 이렇게 연결이 되면 요건 병렬이란 말이죠. 이렇게 병렬이 연결될 경우에는 요거에 맞도록 이 세타 값 구하는 것이 바뀌죠. 요거는 또 아크탄젠트, 세타는 아크탄젠트의 x분의 r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요거만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서 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공진회로는 R과 L과 C가 있을 때, 아까 제가 얘가 만약에 15, 2 이렇게 돼 있는데 15, 5 이렇게 되면 15, 5 이렇게 되면 요거는 플러스고 요거는 마이너스니까 이쪽으로 5 가고 이쪽으로 5 가는 거잖아요.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니까 여기가 제로가 돼요. 요 제로가 되는 상태, L과 C가 서로 크기가 같아져서 제로가 되는 상태를 공진 상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직렬 공진 하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공진 그러면 이 L과 C가 같아지는 상태를 얘기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임피던스가 거의 이제 얘만 남고 만약에 얘가 없는 경우에는 임피던스가 0이 되지요. 0이 되니까 임피던스가 최소화되고 전류가 최대가 되는 그런 상태를 공진 상태다. 병렬 공진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임피던스가 최대가 되고 전류가 0이 되는 상태, 이 상태를 공진이라고 한다. 공진 주파수는 2파이 LC, 2파이 루트 LC분의 1, 요게 공진 주파수를 구하는 공식인데, L과 C 값을 알면 언제 공진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렬 공진, 병렬 공진 요거에 대해서도 잘 살펴보시고 공식을 암기를 해두시면 공진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RLC 직렬 회로에 대한 내용과 공진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